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로써 행성의 관측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려고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행성 그 뒤쪽의 뭐 다른 짜잘한 것들, 이제 망원경의 종류라든지 뭐 외계행성 탐사 뭐 그딴 것들의 얘기들이 좀 남아 있는데요. 진짜 찌질한 것들만 남아 있어요. 자, 우리가 지표면 근처에서 행성 몇 개를 쓱 꺼놨네요. 그러면서 이 행성들이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묻고자 합니다. 즉, 다음 날 뭐 이각의 변화라든지 적경의 변화라든지 뭐 밝기의 변화 또는 뭐 시직경 시지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다룰까 하는 부분입니다. 말하지만 이 K/K를 8가지를 생처럼 다 외운 양반도 있다는데 그거를 우리가 방향을 정확하게 한번 풀어보자 하는 부분이 되겠다고요. 이것들 하기에 앞서서 황도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십자선 그리면서 0시, 6시, 12시, 18시 그려놓고 있는데요. 춘분점, 하지점, 추분점, 그리고 동지점 각각 3월 말에, 6월 말에, 9월 말에 그리고 12월 말에 걸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가운데 지구를 이렇게 준비를 시켰네요. 천구가 이렇게 준비되겠다고요. 지구의 적도를 연장한 천고의 적도가 그려질 수 있겠고요. 지구의 공전궤도면 이것을 우리는 황도라는 이름을 씁니다. 지구의 공전궤도면 황도라는 이름을 쓰겠는데요. 이 황도가 마이너스 적위에 있대요. 요 지구의 남반구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적위에서 지구의 북반구에 해당할 수 있는 플러스 적위로 올라가다가 만난 점이 하나 있어요. 올라가다 만난 점이네요. 예, 중분점이 되고 있습니다. 최고 올라갔잖아, 하지점. 마이너스 적위에다가 플러스 적위로 올라가다 만나는 여기가 최고점 찍었잖아, 하. 그리고 내려오다가 만나는 추, 이후에 마이너스 적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동.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춘, 하, 추, 동 삼는 이런 그림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이너스 적위에서 플러스 적위로 가다 만나니까 뭐가 된다? 춘. 플러스 적위에서 마이너스 적위로 가다가 만나니까 추나 추동. 알겠습니까? 추나 추동은 한자로 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춘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적위에서 플러스 적위로 가는 상황을 추분점은 플러스 적위에서 마이너스 적위로 가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색깔을 빨갛고 파랗고 쓰는 이유 이해됐습니까? 네. 태양에 대해서 여기 지구를 놔뒀네요. 행성이 내 행성은 어떻습니까? 한데 이쪽 태양보다 적경이 더 큰 쪽 이쪽을 우리는 내 행성의 동방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동방은 해진 뒤에 서쪽 하늘에 보인다 했었죠. 기억나실까요? 네. 반면 태양보다 적경이 작은 쪽 이쪽은 우리가 서방이라는 이름을 쓴다 했습니다. 해 뜨기 전에 동쪽 하늘에 보이는 게 서방이다라고요. 내행성이 금성이 동방 최대가 서방 최대가 요 사이에 특히 내합 근처를 지나는 요 상황이면 내합 근처를 지나는 상황이면 역행한다 했습니다. 네. 외행성은 충 근처에서 역행한다 했습니다. 그거 아닌 남은 지역들은 다 순행이라고요. 이해했어요? 충 근처에서 외행성을 보겠다는 것은 결국엔 한밤중에 남쪽 하늘 또는 해진 뒤에 동쪽 하늘, 해 뜨기 전에 서쪽 하늘로 치는 그런 상황이면 충의 외행성을 볼 것이다. 그렇지 않냐고 뭐 해질녘에 서쪽 하늘에 보인다든지 즉 태양과 근처에 있다든지 그러면 순행하늘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 더해야 될 것은 회합 주기의 그림이죠. 그래서 회합 주기 S는 1년을 기준으로 외행선까지 거리 R에 대해서 1AU
회합축에 1년 채 안 되는 행성은 수성입니다. 금성 있고 외행성은 화성이 회합축이 제일 크고 목토 천으로 갈수록 회합축에는 1년에 수렴되어지는 그런 그림도 필요하겠네요. 내행성의 움직임을 볼 때 내행성의 밝기 변화는 뭐 이런 이각의 변화를 통해서 동방최대각, 내합, 서방최대각 이런 그림도 삐져나올 수가 있어야 될 것이겠습니다. 이런 배경 지식하에서 저희 얘기들을 만들어 볼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림상에서 웬만하면 나는 황도를 노란색으로 그리려고 노력하고요. 청구의 적도를 흰색으로 그리려고 노력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기에 당연히 관측 미료는 몇 도? 우리나라에서 관측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관측하는 거예요. 여기 몇 가지 행성들을 쓱 그어놓으면 이건 뭡니까 하면 이건 황도입니다. 수성이 황도면서 7도 차이로 제일 크고요. 나머지는 2, 3도 차이예요. 다시 말하면 행성 여러 개가 있어서 그 사이를 적당하게 선을 그을 수 있다면 그건 황도예요. 근데 황도가 지면과 이런 각도를 가지고 있네요. 이해됐습니까? 오른 아래쪽 방향의 황도면을 봤습니다. 오른 아래쪽의 천구의 적도를 볼 수 있는 것은 서쪽 하늘입니다. 그래서 천구의 적도를 이렇게 그리면서 방위가 270도 서점으로 적어줄 수가 있는 문제 하나와 이쪽에다 그려가지고 그치? 이쪽에다 그려서 270도 적는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까 말했지만 K/K의 다른 두 번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 얘기들은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점이 뭘게 하는 점이에요. 이 점이 뭘까? 일단 요 수성과 금성 이 두 개는 내행성입니다. 자, 안내자 내행성입니다. 내행성이 서쪽 하늘 보이네요. 얘는 동방에 있는 내행성입니다. 동방에 있는 내행성은 우선 태양이 이미 진 상태입니다. 되겠습니까? 됐나? 그렇다고 해서 뭐 한참 지지 밤 12시에 져서 한 6시간 지나 밤 12시 이런 시기를 얘기할 수 없죠. 그때는 수성 금성이 보이기가 만만하니까 뭐요. 해질이 얼마 안 된 거예요. 되겠습니까? 왼손 들까요? 왼손 저게 증가되는 방향, 반시의 방향 왼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태양은 황도면에 따라서 반시 방향으로 이동해 나갑니다. 하루 동안 이동해 나가는 건 아니고요. 알겠어요? 이해했어? 그래서 반시 방향 갑니다. 270 서점 대비 이쪽에 있는 놈들은 북쪽으로 하는 거잖아. 서점에서 이쪽에 있는 놈들은 북쪽이에요. 북반구예요. 천국의 북반구에 있는 거예요. 저기가 플러스예요. 플러스 저기에 있다가 좀 있다가 크로스하면서 마이너스 저기 쪽으로 갈 겁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단하 만나는 점. 예, 여기는 추분점입니다. 근데 태양이 아직 추분을 지나진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추분날 9월 말인데요. 예를 들어서 8월 말에 찍었다. 괜찮습니다. 뭐 9월 초에 찍었다. 뭐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10월 초에 찍었잖아 해버리면 이건 안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네. 물론 겨울에 찍었다 말은 안 되겠죠. 여름에 찍었다 역시 말 안 되겠습니다. 여름에 찍었다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추분점에 대해서 하진날 하면 60도 각도 있잖아. 이게 이가 60도씩이나 벌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행성 몇 개 찍어놓고 몇 월에 찍었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최소한 10월에 찍었다, 12월에 찍었다, 또는 봄에 찍었다 이런 말은 안 맞겠다는 생각까지는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해 주십시오.
자, 비슷하게 하는데 그러면 아까 서점 270 위치를 어떻게 찍을래 하는 거예요. 서점 270 위치를 여기다 찍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네요. 그러면 이 둘이가 만나려면 어떻게 된다? 여기가 여전히 뭐가 돼? 이 점이 뭐야? 추분점이죠. 그렇다면 뭐 비너스라든지 머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태양은 여기 있을 거예요. 이미 추분은 지났겠지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아, 그때 10월 말에 찍었다 해도 10월 초에 찍었다 해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즉 270서점의 위치를 어디다 넣느냐에 따라서 방금 전에는 9월 초에 찍은 게 되겠지만 10월 초는 아니야 했던 것이 이제는 10월 초가 오히려 맞아라고 얘기될 수 있는 상황이 이게 서점 270 서점이 제시된다는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 K/K 8가지의 얘기들입니다. 됐나? 네. 그럼 여기는 어떨까요? 이렇게 봤습니다. 황도 라인을 그렸습니다. 천구의 적도를 그린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천구의 적도를 그려볼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수성, 머큐리와 비너스, 금성이 동방에 있네요. 역시 해진 뒤에 찍은 겁니다. 태양은 어디 있다? 이 정도쯤에 있었겠군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은 뭘까요? 이 점은 뭘까요? 여기 서점 270 서점 왔는데 이쪽 마이너스적입니다. 이쪽 플러스적입니다. 태양이 황도면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아, 시간 끝내더라. 이렇게 하더라. 뭐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게 이렇게 하는 거야? 심지어는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반시계 하는데 뒤다 반시계 이거예요. 이게 반시계예요. 그지? 알겠어? 네. 시계 반시계 동사한번 몰라버리면 곤란하다. 고대 알겠나? 공개죠. 공개차요. 야, 뭘 건데? 아, 자, 도승현이었나? 둘 중 하나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자, 그렇다면 이쪽은 마이너스 쪽에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쪽에 있다가 조금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플러스 쪽으로 간다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간다? 뭐라? 춘분점이 되겠고 아직은 춘분날에 도달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얘는 그러면 2월 말 정도는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만 뭐 4월 초 정도 적었다 하면 얘기가 안 되겠다 하는 거죠. 네. 똑같을 것 같아요. 여러 위치를 이제 어디로 옮기느냐 하는 것들이죠. 이래서 네. 이제 황도면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네. 천구의 적도 270을 위해 이쪽에 잡아놓을래 여기 잡아놓을래 하는데 뭐 어차피 그게 이제 이제는 뭐 별반 어렵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 천구의 적도를 그릴게요. 천구의 적도가 오른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동점이 되겠고요. 방위가 90도짜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행성이 동쪽 지평선에 보인다는 것은 이 내행성은 서방에 있는 거고요. 네. 아직은 태양이 뜨기 전의 상황입니다. 되겠나? 네. 이 점이 뭘까 하네요. 여기는 마이너스 적이 있습니다. 이쪽은 플러스 적입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반식의 방향. 반식이 이게 되겠습니까? 네. 이거 아니죠? 도대체 왜 이렇게 슬라이싱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도생해냈나? 이렇게 반식을 반응합니다. 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다 만났습니다. 뭐라 부를래? 춘분. 춘분점이고 이 태양은 이미 춘분을 지난 상황입니까? 춘분이 되기 전의 상황입니까? 이미 춘분을 지나는 겁니다.
따라서 4월 말에 찍었잖아. 괜찮습니다. 3월 초에 찍었는데 안 되겠네요. 되겠나요? 네. 똑같은 것 같습니다. 황도라인 그랬습니다. 청구의 적도를 이것도 마찬가지. 이쪽에 넣을래, 여기 넣을래 하는데 뭐 상관없이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청구의 적도를 넣어봐 드렸습니다. 역시 머큐리와 비너스 내행성이 보입니다. 이게 어느 쪽 하늘에서? 동쪽 지평선에서 보이네요. 서방에 있습니다. 해뜨기 전이의 상황이었을 것이겠습니다. 방위가 90도 동점이 여기에 걸렸을 때 얘기입니다. 뭐 동쪽 위치를 이쪽으로 옮기는 방향도 하나 있을 것이겠습니다. 되나요? 주피터는 플러스 쪽에 있다, 마이너스 쪽에 있다? 플러스 쪽에 있겠죠? 네. 비너스는 마이너스 쪽에 있습니다. 반시 방향으로 되겠어? 네. 잃어버리면 안 되죠? 도성이 보고 있나? 이렇게 반식입니다. 되겠나? 반식에? 네. 반식이 이해됐어? 자, 그렇다면 이 점의 위치를 물어보겠습니다. 얘는 뭐예요? 플러스 쪽에 있다가 마이너스 쪽을 만나는 추 분점이 될 수 있겠군요. 네. 이 태양은 이미 추분점을 지나온 상태죠. 이해됐어요? 추분점이 9월 말에 걸리는데 그래서 이거는 10월 초에 찍었다? 괜찮았어. 근데 8월 말에 찍었잖아? 안 되겠다고요. 네. 행성 몇 가지만 따라닥 때려놓고는 언제 찍었는지 나오겠다는 거야. 외울래? 능력 때문에 외우세요. 나는 못 외워요. 정리하십시오. 아, 이게 영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올여름에 특강 한번 합시다. 참고로 제대로 할 거야. 현재요? 그때 다시 나오니 곤란하죠. 야, 몸으로 풀어야 했잖아.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저쪽이 왼쪽이 오른쪽이 그건 뭔 소리야. 내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게 니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잖아. 뭐 우리가 블루투스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산다에는 뭐 컴퓨터스 했고 뭐 연결된다 했었는데 얘는 그걸 보고 있는가 봐. 어제였어? 아니, 어제 아빠가 머리 감는 거 보고 있긴 해. 어제 쇼크가 염색을 해주는데 세 명이서 서로 염색을 해주고 있어. 그것까지만. 자, 시작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자 하겠습니다. 이 상황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태양과 이 각을 표현을 해봤는데요. 태양과 이 각입니다. 수성 대비 비너스, 금성이 이 각이 좀 더 작습니다. 이제 얘가 어쨌든 동방에 있었단 말입니다. 여기가 지구고 여기가 그래 수성이 있다 치자. 그렇다면 금성 라인을 그릴 때 금성 이각이 뭐하게 더 작게 그려야 되잖아. 금성 이각이 작다는 뜻은 비너스 1의 위치거나 비너스 4의 위치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확인 되겠습니까? 네. 내가 여러분한테 비너스 1, 2, 3, 4, 5, 6, 7, 8 그린 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네. 지구 대비 동방 비너스 1, 2 최대가 3 안쪽 들어왔잖아. 4 기억나요? 네. 그래서 1, 2, 3, 4 기억나셔야 됩니다. 안 나면 예전 거 다시 뒤져보세요. 여기서 자 그래서 금성이 비너스 1에 있습니까와 금성이 비너스 4에 있습니까? 이 얘기는 다릅니다. 네. 금성이 비너스 1에 있다는 것은 어떤 위상으로 보입니까? 하면 쬐끄만 보름달 위상으로 보입니다. 비너스 4에 있다면 훨씬 큰 초승 위상으로 보이겠지요. 되나실까요? 네. 됐나? 네. 그러면 다음날 이각은 합니다.
내성은 지구를 가만히 놔두고 내성은 먼저 돌려도 된다 했습니다. 비너스원 증가하죠. 여기는 순행한 라인이에요. 적경 증가합니다. 지구 쪽 가까이 있다 보면 밝기가 밝아지겠고 시경은 커집니다. 이건 동방에 있기 때문에 시경 증가되는 건 이건 똑같아요. 근데 이제 비너스 보면 이미 역경 라인에 들어왔습니다. 네. 이각은 감소, 적경 감소하는 라인에 들어왔습니다. 네. 밝기도 더더더 어두워지겠네요. 네. 이해됐어? 됐나? 네. 그러면 이쪽의 비너스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겠습니까? 네요. 수성보다 서방에서 이각이 작잖아. 수성보다 이각이 작은 금성이면 비너스 5거나 비너스 8로 쓸 수 있을 것이야. 네. 이해됐어? 네. 비너스 5면 어떻게 될래? 금음 이상이 될 것이겠고 비너스 8이면 동그라미 이상, 동그라미 보름달 이상입니다. 네.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각, 적경, 밝기와 시직경. 비너스 5면 서방 최대 쪽으로 오다 보니까 이각은 증가, 그러나 역행하고 있습니다. 서방 최대 쪽으로 간다고요? 밝기가 밝아지겠고 어쨌든 멀어지니까 시경은 작아집니다. 이거는 비너스 8이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반면 비너스 8 되면 이각은 감소하겠죠. 순행하고 있어요. 적용 증가예요. 밝기는 어두워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거 외우시겠다고요? 여기에 달을 하나 그려놔야 될 것 같네요. 달, 태양 대비 요런 초승달이 보일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금성의 위상은 달과 달랐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입니까? 봅니까? 온이지. 여기에 달을 그릴게요. 무슨 달? 금문달 그릴게요. 마찬가지. 이 금성의 위상을 보니까 달과 닮았는데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뜰 알겠어? 알겠습니다. 금성이 선생님 저 비너스 폰즈 시원이 이제 어디 있었네요 있는데 달과 어쩌고저쩌고라고 해놨으니까. 정리하세요. 일부러 수성보다 태양과 이각이 좀 더 작게 만들어서 외압 근처에서 보이는 금성 또는 내압 근처에서 보이는 금성으로 각각 좀 과장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건 그림이긴 하겠습니다. 화학을 잘하려면 국어를 잘해야 되겠고 지구화학 이걸 잘하려면 그림을 잘 그려야 됩니다. 예, 미스백의 손이 좀 똥촉에 똥손에 가까운 너무 엉망인데요. 차원 생기겠다. 다시는 그림 안 그리고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그림 못 그려요.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할래요. 이럴 것 같은데 어떡하지? 정리됐습니까? 자, 다시 보겠습니다. 외계선 볼게요. 마스 한번 볼게요. 화성 어떨까 합니다. 지금 화성은 뭐 어쨌든 이각이 좀 벗어났습니다만은, 그지? 화성 여기에 마스가 있다고 합시다. 됐습니까? 네. 색깔 여러 개 써야 된다 했죠? 까만 거 연필 하나 갖고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렇다면 분명히 화성은 공전 방향은 어떻게 돼? 반시계 방향입니다. 그러나 지구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위상의 변화를 보면 시계 방향입니다. 어느 쪽 간다고? 합쪽 방향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다음날이라고 했을 때 마스 또는 뭐 한 달 뒤라고 했다면 마스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네요. 합쪽 하니까 이 각은 어떻게 된다? 감소하겠네요. 네.
어차피 수능 라인이에요. 역행하려면 충이 있어야 되니까 적경은 증가하는 와중이에요 하겠습니다. 네. 합종한다고요? 밝기는 어두워지겠네요. 멀어져요. 시경 감소해요 하겠습니다. 다시 여기서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어디서 그랬나? 여기서 그랬나? 서방 그지? 네. 그래서 지구에서 이쪽 마르스 그립니다. 이제는 서구 쪽으로 와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이제는 서구 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르스를 하나 더 그린다면 이 각은 증가되겠고요. 적경 순행하는 라인입니다. 더 밝기가 밝아지겠네요. 시경 커 보이겠군요. 이거는 굳이 마르스가 아니라 주피터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이 그림이나 요 놈하고 똑같아요. 마찬가지 이쪽에서도 역시 수성과 그리고 금성과 외행성에 대해서 얘기해도 똑같아요. 하겠다고. 되겠어요? 네. 정리해요. 근데요 여기 주피터를 같이 놨습니다. 주피터도 이렇게 놨습니다. 목성도 해놨습니다. 목성에 대해서 해도 이 얘기들은 똑같죠. 어차피 외행성에 대해서. 그렇다면 다음날 요 둘의 시거리 차이는 이라고 해볼게요. 다음날 이 둘은 더 가까워 보이겠습니까? 더 뭐라 보이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게. 고민해봐. 합은 둘 중 하나죠. 시 거리는 두 외행성은 더 거리 차이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둘 중 하나예요. 당연히 너나는 답을 외우고 있다 이런 걸 던지는 건 아니라고요. 이걸 이용해야 된다는 거는 힌트를 줄 수 있어요. 네. 요 두 외행성의 시거리는 더 가까워진다 손, 더 멀어진다 손. 한 반지는 생각이 없는가 본데. 우리가 마스하고 주피터에 대해서 회합주기를 썼습니다. 그지? 회합주기가 목성이 짧아요. 어차피 지구에서 회합이라는 것은 지구 위치가 고정된 상태에서 합에서 다시 합으로 오는 그런 시간을 얘기하는데 목성은 회합주기가 짧아요. 목성이 요 그림에서 좀 더 빨리빨리 움직여요. 반면 화성은 이 움직이는 게 좀 더디네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날 그 차이는 벌어지겠네요. 네. 되겠나? 네. 여기도 그럴까? 여기는 주피터가 이각이 더 크게 이쪽에 주피터 프라임 할게. 되겠니? 그럼 이쪽에는 주피터가 더 빨리 움직이니까 이 각 차이가 줄어들겠지. 네. 외우시려고 노력하시면 뭐 외우십시오. 저런 그림상에서 주피터와 마스가 저딴 식으로 돼 있으면 이 각 차이가 줄어든다, 늘어난다. 외우려고 하시면 외우십시오. 나는 못 외우겠습니다. 누차 말하지만 이 그림 하나 그리고 요 그림 하나 그린 뒤에 얘가 얘만큼 갈 동안 단놈은 더 빨리 가는지 느리 가는지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여기 하나 써본데 여기다 토성도 하나 그려놓을 수 있겠고요. 다른 일반적인 별도 하나씩 박아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동점의 위치를 이렇게 잡아놓은 것들이 있겠고 여기 잡아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갖고 날짜가 언제인지 뭐 그렇게 챙기는 거 문제가 그렇게 K/K가 8가지가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치차 위기는 우리나라 위도 37도에서 관측한 겁니다. 적도에서 관측하는 거 메인으로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반구가 썩빠지겠는데 왜 있는 논리가 없다고요. 행성등 얘기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죠. 특히 만약에 처음부터 달이 추승달이 그려져 있다, 금달이 그려져 있다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대놓고 해가 진 뒤 얼마 안 되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은 얘기를 소개할 겁니다. 됐어? 그리고 항상 뭐 어떤 이제 일주권이라는 것은 그 천부적도에 나란하게 일주권들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비너스의 질대 방위각과 마스의 질대의 방위각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알겠나? 네. 시간 되니까 정리할 거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구과학의 이번 때 소개할 거는 당연히 불행이지 실생이 없어서 예. 최고 난도의 얘기를 이번 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어? 네. 안쪽에서는 탄핵 번치, 태양의 번치, 흑점수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소개했는데요. 부럽다. 부러워요? 4시 다 쳤던 거 아닙니까?